최근 이론에서 개편 교재의 새로운 내용들이 국가고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론 35문제와 실기 45문제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건강한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체적 안녕 유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2. 노인 욕구 중심의 장기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하다. 3.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4. 지역 사회에 의존하고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5. 유전적 특징은 신경 쓰지 말고 생활 습관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최근 이론에서 개편 교재의 새로운 내용들이 국가고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화 역시 개편 교재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으로 공부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신체적 안녕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유지해야 하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요. 유전적 특징 신경 써야 하죠. 정답 2번. 노인 욕구 중심의 장기 요양 및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저항함.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함. 1. 내향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조심성 감소. 4. 우울감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 2번인데요. 노인의 경직성의 증가로 인해서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저항하고요.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정답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만 내야 한다. 2.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15에서 20%이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20%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가입자도 내어야 하고요. 국가는 20%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포함해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그리고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답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재가는 15%, 시설은 20%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포함, 공단이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 기재, 1. 장기요양 인정서. 2. 욕구평가 기록지. 3. 기능상태 기록지. 4.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 5.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등급을 받으면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그리고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 3종류의 서류를 내어주는데요. 이 중에서 한도액, 본인 부담률, 횟수, 비용과 같은 숫자가 들어가져 있는 서식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정답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간호. 3. 방문요양. 4. 방문목욕. 5. 주야간보호. 정답 3번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1. 재활급여, 2. 가족 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방문 간호급여, 5. 방문 요양급여.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현재 기타 재가급여에서는 복지용구만을 구입이나 대여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액 관련 은행 업무를 맡기면 대상자 가족이 처리하도록 연락한다. 2.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 변비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실시한다. 4. 방문 목욕 서비스 시 집 청소를 부탁하면 청소업체를 불러준다. 5.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로 푸념하는 경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인데요. 고액 관련 은행 업무는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처리하고요. 변비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하면 의료진과 상의를 하거나 보고를 합니다. 방문 목욕은 목욕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인데 집 청소를 부탁한다면 급여 계획서에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외에 자주 전화로 푸념을 한다면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정답 2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 집에서는 침대에서 잤는데 매트리스에서 자니까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어. 요양보호사, 침대를 쓰면 허리가 더 안 좋아지시니까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세요.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 4번인데요. 집에 있을 때나 시설로 들어와서도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정답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인학대의 유형은 치매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놓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함. 1. 유기 2. 방임 3. 신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유기입니다. 정답 1번 유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대상자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5.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정답은 3번인데요. 대상자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요. 요양보호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릅니다.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요.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를 합니다. 정답 3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포옹, 신체 일부 밀착, 뒤에서 껴안기. 1. 위계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육체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이것은 모두 육체를 만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답 4번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업무 수행 전에 기록하였다.
2. 서비스 방법이 애매하여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였다. 3.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4. 대상자가 선물을 주어 감사히 받았다. 5.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정답 5번인데요.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에 기록을 해야 하고요. 서비스 방법이 애매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답 5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 시간에 대상자의 며느리가 같이 저녁을 먹자며 쌀만 좀 씻어달라고 하였을 때 대상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고 부드럽게 거절하였다. 1.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 2. 규정을 지키려는 태도. 3. 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 4. 수급자 중심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태도. 5. 권리와 책임을 지키려는 태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정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정답 2번. 규정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히 대응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2, 3일간 손목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1. 기관장에게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였다. 2.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고 방문일을 변경하였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정을 말하고 서비스 없이 업무 시간을 채웠다. 5.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고 방문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정답 2번이죠. 사정이 있어서 넣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정답 2번.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고 방문일을 변경하였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3번 결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4.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답 3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해줍니다. 팔꿈치 통증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다. 2.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3.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4. 손을 틀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5.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 1번인데요.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드는 것은 목의 통증을 느낄 때이고요. 3, 4, 5번은 모두 수근관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답 1번.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는 것이 팔꿈치 통증의 증상입니다.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옹 감염 시 심하게 가려운 부분에만 약을 바른다. 2. 노로바이러스 감염 시 회복되면 바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3. 인플루엔자 감염 시 쉬지 않아도 일주일 후에 치료된다. 4. 머릿잎 감염 시 살충 성분 포함 샴푸 제제를 바르면 석회가 바로 없어진다.
5.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소 7일 이상 자택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가진다. 정답은 5번인데요. 감염이 되었다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발라야 하고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었어도 최소 2, 3일간은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는 일주일간의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샴푸 제제를 발라도 석회는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를 해야 합니다. 정답 5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소 7일 이상 자택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가집니다. 위험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 2. 채소류를 많이 먹게 한다. 3. 과음 시에는 안주를 충분히 먹게 한다. 4.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한다. 5. 규칙적인 식사로 위를 자극할 수 있게 한다. 위염에 걸린 대상자에게는 과식이라든가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답 4번.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 1. 폐렴 2. 폐결핵 3. 만성기관지염 4. 천식 5. 독감 이른 아침에 기침,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가 나오면 만성기관지염 바로 찾으셔야 합니다. 정답 3번 만성기관지염 증상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유액분비 증가 4.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4번인데요. 침분비 감소로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의 약물 대사 능력 저하됩니다. 위액분비 역시 저하되어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해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정답 4번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빈혈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2. 적혈구 부족 3. 백혈구 과대 4. 지방대사 이상 5.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 정답 2번이죠.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발생이 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주로 철분 부족으로 생겨납니다. 정답 2번 적혈구의 부족 때문에 빈혈이 발생합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팔과 다리의 지방이 증가한다. 2. 어깨가 넓어지고 골반이 좁아진다. 3. 추간판이 오그라들면서 전체 신장이 줄어든다. 4. 근긴장도와 근육량의 감소로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 5. 뼈의 질량이 증가하여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정답은 3번인데요. 팔과 다리의 지방 감소하고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근긴장도와 근육량의 감소로 운동 능력 감소하고요. 뼈의 질량이 감소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가 쉽습니다. 정답 3번 추간판이 오그라들면서 전체 신장이 줄어듭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동맥경화 질환 2.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 3.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 4. 칼슘 섭취의 부족 5.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음식 섭취 정답은 4번인데요. 영양 흡수 장애 및 칼슘 섭취의 부족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칼슘 섭취의 부족 때문입니다. 다음 중 녹내장애 증상은 1. 눈의 이물감과 안구 통증 2. 동공의 백색 혼탁 3. 갑작스러운 안면 하부 마비 4.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5.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정답은 1번인데요. 동공의 백색 혼탁이라든가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시력이 흐려지는 것은 백내장의 증상이고요. 갑작스러운 안면 하부의 마비라든가 복시 현상은 뇌졸중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정답 1번. 눈의 이물감과 안구 통증이 녹내장의 증상입니다. 고혈압 대상자가 증상 완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1. 테니스, 2. 탁구, 3. 스쿠버 다이빙, 4. 자전거 타기, 5. 천천히 걷기. 정답은 4번인데요. 고혈압 대상자는 빨리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 등을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속옷에 땀이 배일 정도나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답 4번 자전거 타기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동그랗게 자른다. 2. 발에 상처 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3. 차갑거나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한다. 4. 땀 배출을 위해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5. 발을 씻은 후 물기를 따로 말릴 필요는 없다. 정답은 2번인데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드려야 하고요. 차갑거나 뜨거운 것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말은 항상 착용을 해야 하고요. 발을 씻은 뒤에는 물기를 잘 말려준 후에 건조하지 않게 로션 등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2번. 발에 상처 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 질환이다. 2.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3. 주의력에 변화가 없다. 4.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5.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인데요. 만성 질환이 아니라 선망은 급성 질환이고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이라든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됩니다. 정답 4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 질환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혈액의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방광 저장 능력 향상,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 정답은 5번인데요. 복압이 상승이 되었을 때, 요도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방광 저장 능력이 감소되었을 때 요실금이 나타나고요. 혈액 감소는 요실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약화 시에 요실금이 나타납니다. 영양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시력 교정용 안경을 쓴 대상자, 2. 잇몸에 맞는 의치를 낀 대상자, 3. 사회 활동이 활발한 대상자, 4. 배변 활동이 양호한 대상자, 5.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정답은 5번인데요. 치매로 인해서 인지기능 저하가 되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져서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등의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욕창의 초기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바람을 신속히 건조한다. 2.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3. 열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4. 자극을 들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5. 발병 부위에 오염이 있어도 닦아내면 자극이 되므로 가볍게 말린다. 정답은 2번인데요.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미지근한 바람으로 신속히 건조를 하고요. 찬 물수건이 아니고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합니다. 그리고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어야 하고요. 오염이 있을 때는 재빨리 씻고 말려드려야 합니다. 정답 2번.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입니다. 한랭 질환에 대한 대처로 옳은 것은 1. 실내 운동을 삼간다. 2. 아쿠아 슈즈를 신고 외출한다. 3. 건강을 위해 실외 운동을 열심히 한다. 4. 장갑,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밖에 나간다.
5. 급격한 온도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동상 부위는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인데요. 가벼운 실내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하고요.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더신이나 안쪽에 기모가 있는 부츠 또 방환화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나갑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4번. 장갑, 마스크,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밖에 나갑니다.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는 1. 보건복지 포털 2.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3.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 장기요양보험급여 청구 시스템 정답은 4번인데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즉 RFID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한다. 2. 중복되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보고를 한다. 3. 요양보호사의 느낀 점을 보고서에 정확하게 쓴다. 4.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5. 보고를 미루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다. 정답 5번인데요. 주관적 판단이나 요양보호사의 느낀 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고요. 보고는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다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답 5번. 보고를 미루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명 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긴 법적 문서이다. 2. 요양보호사가 작성을 권장한다. 3. 작성한 내용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4.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직접 작성한다. 5.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인데요.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작성을 권장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한 내용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고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가 중단되더라도 영양분이라든가 물, 산소 공급 등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긴 법적 문서입니다.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이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우선적으로 알아본다. 2. 임종을 준비하는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상황이다. 3. 대상자가 고통 없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대상자가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곁에서 조금 떨어진다. 5. 대상자가 희망하는 만남은 편안한 임종을 방해하므로 삼간다. 정답은 3번인데요. 대상자 가족이 아니라 대상자가 희망하는 종교 의식을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하고요. 임종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곁에서 머무르고요. 희망하는 만남이 있다면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답 3번. 대상자가 고통 없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부터는 실기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는 1. 안 묶어 놓으면 소변줄, 콧줄을 잡아 뽑아요. 2. 어르신을 의자에서 일으켜 세울 땐 겨드랑이를 잡아 힘껏 올리면 돼요. 3. 지금 식사하지 않으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4. 화장실 가려면 힘드니까 그냥 간이병기 사용하세요. 5. 쌀쌀하니까 이불 덮어 드릴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사고 방지만을 위한 요양보호라든가 대상자에게 위험한 부적절한 케어 그리고 무엇이든
강제하는 요양보호의 사례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가 아닙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는 이처럼 상황을 설명하면서 요양보호를 하는 것으로 정답은 5번 쌀쌀하니까 이불 덮어 드릴게요입니다. 삼키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옳은 방법은 1.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는 왼쪽으로 눕힌다. 2. 경관 역량 주입 후 상체를 낮추고 옆으로 눕힌다. 3.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처리한다. 4.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침상 머리를 올린다. 5.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비위관을 뺀 경우 요양보호사가 다시 밀어넣는다. 정답은 4번인데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눕혀드려야 하고요. 경관 주입이 끝났으면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 의료기관에서 방문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위관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빼거나 밀어넣으면 안 되고요. 역시나 관리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정답 4번.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임을 알리고 침상머리를 올립니다. 저장 및 연하곤란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더라도 다음 음식을 준다. 2. 작고 평평한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3.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 2~30분의 소화 시간을 갖게 한다. 4. 식사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게 한다. 5. 기침이 나올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식사를 잠시 멈추게 한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입에 음식이 남아있다면 모두 삼킨 후에 다음 음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고 평평한 숟가락을 사용하고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2~30분 정도 소화 시간을 갖습니다. 식사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5번. 기침이 나올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식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위한 저염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약간 식은 후 간을 맞춘다. 2. 나물류는 시간 절약을 위해 하루 전 미리 묻혀놓는다. 3. 국은 건더기보다는 국물 위주로 제공하여 소화를 돕는다. 4. 간을 맞출 때는 간장보다 소금으로 깔끔하게 한다. 5. 국수 등 면을 삶을 때는 소금 간을 하여 탱글탱글하게 삶는다. 정답은 1번인데요.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무쳐서 제공을 하고요. 국물은 나트륨이 많아서 건더기 위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간을 맞출 때는 다양한 풍미가 있는 간장이 좋고요. 국수 등 면을 삶을 때는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음식이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춥니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에 대충 걸터 앉아서 화장실로 빨리 이동하게 한다. 2.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대상자와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한다. 3.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에게 중간중간 말을 건다. 4. 가능하면 요양보호사가 모든 일을 다 해준다. 5.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운 후 바로 화장실로 이동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휠체어에 대충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깊숙이 앉혀서 이동을 하고요. 관찰을 할 때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관찰을 합니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요. 일으켜 세우자마자 바로 이동시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앉아 있게 한 후에 이동을 합니다. 정답 3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에게 중간중간 말을 걸어 드립니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옳은 방법은 1. 침대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도록 한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마비된 쪽을 쿠션으로 지지한다. 3. 건강한 쪽을 위로 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4. 사례에 걸리지 않도록 엎드린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5. 수분이 적은 음식과 신맛이 강한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정답은 2번이죠.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난 뒤에 마비된 쪽에는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정답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마비된 쪽을 쿠션으로 지지합니다.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을 돕는다. 2. 변이를 호소할 때 참는 연습을 시킨다. 3. 혈변을 보면 즉시 일지에 기록해 둔다. 4.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춰 준다. 5. 변이가 생길 때까지 변기에 앉아서 기다리게 한다. 정답은 1번인데요.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요. 혈변이 보이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는 올려주어야 하고요. 변기에 대고 오래 앉아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허리와 둔부 관절 부위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길 때 다시 시도를 합니다. 정답 1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을 돕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지를 변기 밖에 깔아준다. 2. 변기 내 배설물은 즉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4.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침대 높이보다 이동 변기의 높이를 낮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화장지는 변기 안에 깔아주어서 소리에 대한 민감성을 낮춰 드립니다.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왼쪽에 놓아두어야 하고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동 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아야 합니다. 정답 2번. 변기 내 배설물은 즉시 처리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원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 대상자가 실금하면 바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3. 하루에 3번 규칙적인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용변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넣는다. 5. 대상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정답은 5번이고요. 회원부는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아야지 감염 위험이 줄어들고요. 기저귀는 배설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즉시 갈아주어야 하고요. 용변 기저귀는 바깥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넣습니다. 정답 5번. 대상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스크린이나 커튼을 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2. 투약 중이나 식사 중에는 유치 도뇨관을 잠근다. 3. 유치 도뇨관을 통해 소변량을 하루에 3번 확인한다. 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5.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정답은 1번인데요. 투약이나 식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잠그지 않고요. 소변량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2~3시간마다 확인을 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보행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고요.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거나 당기면 요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당기지 않습니다. 정답 1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은 1. 차가운 물로 입안을 적신다. 2. 물수건으로 자주 입 주위를 닦아준다. 3.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침을 묻히게 한다. 4. 입안을 충분히 헹군 후 바닥에 뱉게 한다. 5.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정답은 5번인데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고요. 입 주위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드리고요. 충분히 헹군 후에 바닥이 아니라 물바지 그릇에 뱉게 합니다. 정답 5번.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주고 입을 헹궈 드립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사용한 물품은 물과 비누로 닦는다. 3. 대상자를 완전히 눕힌 자세로 관리한다. 4. 손가락 사이는 소독제로 깨끗이 씻는다. 5. 이불이나 바닥이 젖지 않게 신문지를 깔아둔다. 정답은 1번이고요. 사용한 물품은 정리를 하고 물과 비누로는 손을 씻습니다. 눕힌 자세가 아니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는 비누로 씻은 뒤에 헹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수포를 깔아서 손발을 관리합니다. 정답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대상자의 머리 손질하기를 돕는 방법은 1. 빗질은 외출 시에만 한다. 2. 엉킨 머리는 두발 전용 세정제로 손질한다. 3.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힌다. 4. 마비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는 길게 기르게 하여 묶어준다. 5. 요양보호사의 기호와 편의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준다. 정답 3번이죠. 빗질은 매일 해야 하고요. 엉킨 머리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마비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는 가능한 짧게 잘라야지만 손질이 쉽고요. 요양보호사의 기호가 아니라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서 머리 모양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답 3번. 침대에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혀서 머리를 손질해 드립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관리 방법은 1. 입에서 배까지 수건을 대준다. 2.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입안을 닦아낸다. 3.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고 충분히 헹군 후 뱉게 한다. 4. 칫솔이나 칫실을 이용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입안을 잘 닦아준다. 5. 마른 수건으로 입안을 쓸듯이 살살 닦는다. 정답 2번이고요. 입에서 배까지가 아니라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주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입안에 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서 입안을 잘 닦아주는 것은 의식이 있고 또 안전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하는 방법이고요. 마른 수건은 입 안이 아니라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낼 때 사용을 합니다. 정답 2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입안을 닦아내어 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경우 옳은 방법은 1. 두 다리를 크게 벌리게 한다. 2. 대상자의 왼쪽부터 하의를 입힌다. 3. 왼쪽 바지의 허리 부분을 크게 벌린다. 4. 대상자가 왼쪽 다리를 바지에 넣게 한다. 5. 왼쪽 무릎을 세워 엉덩이를 들게 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건강한 쪽인 오른쪽 바지의 허리 부분을 크게 벌리고요. 역시 건강한 쪽인 오른쪽 다리를 바지에 넣게 합니다. 엉덩이를 들 때도 마찬가지이죠. 건강한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를 들게 합니다. 정답 2번. 입마 벗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붙어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왼쪽부터 하의를 입혀 드립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일으켜 앉을 때 가장 먼저 설명을 하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자의 신체를 정렬하는데요. 상체부터 정렬을 하고요. 이어서 하체를 정렬합니다. 신체 정렬이 끝났으면 일으키고요. 마지막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답 4번 가, 라, 다, 나, 마의 순서입니다. 침상에 있는 대상자의 둔부 압력을 예방하거나 관장을 할 때의 자세는
정답 5번이죠. 바로 누운 자세는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이고요. 반안전 자세는 숨차거나 세면 또 식사나 위간 영양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이고요. 척위, 옆으로 누운 자세는 대상자의 둔부 압력을 예방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팔걸이를 접는다. 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시트를 들어 올린다. 휠체어를 접을 때는 잠, 발, 시, 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정답 2번 가, 다, 라, 나의 순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몸을 돌려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다. 대상자에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라. 건강한 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게 한 후 천천히 휠체어에 앉힌다. 마.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바닥이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는 설명이 아닌 장비 세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 첫 번째로 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동 준비로 대상자의 신체를 정리하는데 현재 신체 정렬은 보이지가 않고요. 신체 정렬이 끝났으면 몸을 돌려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게 하고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 후에 휠체어에 앉습니다. 정답 2번 나, 다, 가, 마, 라의 순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모두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지팡이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올라갈 때는 지, 건, 마, 건강한 쪽 다리 먼저 올라갑니다.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이어서 불편한 쪽 다리가 올라갑니다. 정답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의 순서입니다.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5번인데요. 휠체어 뒤에 있는 주머니에서 스패너를 꺼내서 발판 및 볼트를 푼 뒤에 발 받침대를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춘 후에 볼트를 조여 줍니다. 정답 5번 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보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체중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2. 다른 보행기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 3. 뒤로 잘 넘어지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4.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해야 한다. 5.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실버카라고 부르는 보행 보조차는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로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고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정답 4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을 해야 하고요. 하체에 힘이 없어서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는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과 설명 모두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안전핀을 뽑고요. 그 다음에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 후에 손잡이를 움켜쥐고요. 분말을 골고루 쏩니다. 정답 2번 가, 다, 라, 나의 순서입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차량 이용 중이라면 속도를 높여 재빨리 대피한다. 2. 긴급 사용에 대비해 가스는 열어둔다. 3. 실내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4. 가로등, 신호등, 방파제 옆으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5. 창문을 모두 닫고 창문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본다. 정답 3번인데요. 차량 이용 중이라면 속도를 낮춰야 하고요. 가스는 닫아둡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방파제, 전신주 근처로는 이동하지 않고요. 창문을 모두 닫고 창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라디오 방송으로 상황을 듣습니다. 정답 3번. 실내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급니다. 침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트는 얇고 진한 색의 면이 좋다. 2. 양모나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려 소독한다. 3. 이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세탁하여 사용한다. 4. 이불을 걷을 때는 가볍게 두드려 솜을 펴준다. 5. 감염 대상자의 베개 커버는 2, 3일에 한 번 교환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시트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습니다. 양모나 오리털 같은 천연 소재의 이불은 건조 과정에서 변색이나 수축, 뭉침, 또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말려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특히 양모는 직사 광선에 노출이 되면 단백질 성분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좋은 그늘에서 말리면 냄새나 곰팡이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탁해서 사용을 하고요. 감염 대상자의 베개 커버는 매일 교체를 합니다. 정답 4번. 이불을 걷을 때는 가볍게 두드려서 솜을 펴줍니다. 물품 구매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대상자가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2. 앞으로 물품 구매 대행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3. 구매한 물품을 대상자와 함께 가서 교환한다. 4. 해결 방안에 대해 보호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5. 환불 후 대상자가 직접 가서 구매하라고 한다. 정답 3번인데요. 대상자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서 교환을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상한 음식을 다시 주워 먹으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좋아하는 간식을 대체하여 준다. 2. 다시 식사를 차려준다. 3. 그런 행동은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4. 소리를 치며 훈계한다. 5. 이것을 먹으면 보호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인데요. 치매 대상자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행동은 판단력 저하나 또 충동 조절 능력 저하, 공복감 인지 오류 등과 관련이 있는데요. 단순히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는 방식은 효과가 낮습니다. 이럴 때는 손을 살짝 잡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서 부드럽게 차단하고요. 깨끗한 음식이나 좋아하는 간식으로 대체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정답 1번. 좋아하는 간식을 대체하여 줍니다. 치매 대상자가 휴지를 찾아다니며 주머니에 모을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휴지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3. 휴지 때문에 옷에 먼지가 묻는다고 설명한다. 4. 휴지를 모으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5. 이제 빨래 개기를 함께 하자고 유도한다. 정답 5번이죠. 치매 대상자는 불안할 때 반복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물어보거나 설명하는 것 안 되고요.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합니다. 정답 5번. 이제 빨래 개기를 함께 하자고 유도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먹을 경우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식사를 중단하고 산책을 나간다. 3. 해당 음식에 소금을 뿌려 먹지 못하게 한다. 4.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준다. 5.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정답 5번인데요.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해서 영양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드립니다. 정답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 난간 주변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인다. 2. 거울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인다. 3. 실내가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켠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는 작은 양탄자를 깔아둔다. 5. 시계, 달력 등을 치워 대상자가 자극을 받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인데요. 난간이라든가 출입구 등에는 야간 등을 설치해 두어야 하고요. 거울은 대상자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치워둡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탄자 치우고요. 진압력과 기억력 지원을 위해서 시계라든가 달력, 가족사진과 연락처 등을 활용합니다. 정답 3번, 실내가 어두워지자마자 희미한 불을 켜둡니다.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잠을 자지 않다가 한 번에 몰아서 잠을 자는 경우 대처법은 1. 텔레비전을 큰 소리로 틀어준다. 2.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재운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오후에 커피를 마시게 한다. 5. 낮에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게 한다. 정답 5번이죠.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는 수면 각성 주기 교란과 관련된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가장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생활을 조정하며 안전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럴 때는 낮에 깨어 있도록 30분에서 60분 정도 햇볕을 쬐게 하거나 산책이나 체조, 간단한 집안일을 하게 함으로써 밤에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답 5번. 낮에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게 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는 치매 대상자,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이 방에 도둑이 있는 게 틀림없어. 요양보호사 1. 아무나 의심하면 안 돼요. 2. 진짜 잃어버리신 거 맞아요? 3. 저랑 같이 지갑을 찾아봐요. 4. 아무도 안 가져갔으니 진정하세요. 5. 제가 내일 더 좋은 지갑으로 사올게요. 도둑 망상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우선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정답 3번. 저랑 같이 지갑을 찾아봐요 라고 대처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잠들었을 때 갈아입힌다. 2.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3. 스스로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대상자에게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몸을 붙잡고 있게 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옷 입기를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합니다. 정답 2번.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혀 드립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인 박씨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왔다고 손짓하며 혼잣말을 하신다. 1. 밖에 아무도 없어요. 2. 추우니까 빨리 문 닫고 오세요. 3. 아드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4.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5. 자꾸 이러시면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망상이라든가 환각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 4번.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라고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을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그림 그리기 활동 중 다른 대상자를 방해하는 문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에 혼자 있게 한다. 2. 다른 활동을 하자며 데리고 나간다. 3. 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묻는다. 4. 잘못된 행동이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5.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인지 선택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파괴적 행동을 보일 때는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대상자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혼자 있게 하는 것 안 되고요. 이유를 묻거나 설명, 선택하게 하는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 2번. 다른 활동을 하자며 데리고 나갑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이 증가한다.
2. 치매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요법에 해당한다. 3. 도구를 통한 만들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훈련 대상자는 치매가 있어도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하다. 5.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인데요. 인지자극 훈련을 하면 가족의 수발 부담이 줄어들고요. 인지자극 훈련은 대표적인 비약물요법에 해당합니다. 도구를 통한 만들기는 진압력이 아니라 손 운동에 도움이 되고요. 치매는 없으나 침상에서 누워서만 생활하는 대상자와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도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정답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가 담당을 하는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는 치매 관리자라고 해서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치매 관리자 자격증까지 같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정답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가 담당합니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말하기 태도는 1.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3.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정답 1번인데요. 나머지는 모두 효과적인 말하기에 해당합니다. 정답 1번.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말하기 태도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여가 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어. 요양보호사 그럼 우리 재미있는 연극 보러 공연장에 갈까요? 1. 운동활동 2. 소일활동 3. 자기개발활동 4. 사교 오락활동 5. 가족중심 활동 영화라든가 연극 그리고 음악회나 전시회 관람 등은 사교 오락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답 4번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적인 일로 전화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들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라면 좋겠네요. 4. 업무 시간 이외에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정답 5번인데요. 나 전달법은 나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힘이 든다는 나의 감정이 있는 정답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1. 언어장애 대상자 2. 시각장애 대상자 3. 이해력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치매장애 대상자 정답 2번 시각장애 대상자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촉각을 사용하게 하고요.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임리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을 세차게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2. 물을 마시게 한다. 3. 이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찾아 빼낸다. 4. 대상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세게 쳐 이물이 내려가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세게 밀어 올린다. 정답 5번이고요. 구토를 유발하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물을 빼려는 행위는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이물이 더 깊숙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고요. 명치를 치는 행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역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세게 밀어 올립니다.
대상자가 활동을 하다가 출혈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거즈로 압박한다. 2. 가장 먼저 출혈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긴다. 3.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게 한다. 4. 출혈 부위 위에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 피를 멈추게 한다. 5. 출혈 부위를 15분 이상 찬물 5에서 12도씨에 담가 지혈한다. 정답은 1번인데요. 비눗물로 씻는 것보다 지혈이 먼저입니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고요. 압박붕대를 너무 조이면 혈액순환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는 경우에는 화상을 입은 경우에 응급조치법이고요. 정답 1번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거즈로 압박하면서 지혈을 실시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의 부착 위치가 옳은 것은 전극 패드 부착 위치는 그림을 보았을 때 내가 보이는 쪽에서 왼쪽은 위, 오른쪽은 아래, 위, 아래만 찾으시면 되고요. 그림이 아닌 설명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 빗, 왼겨 이렇게 외우시고 오른쪽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그림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1. 도움 요청과 119 신고, 반응 확인,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 2. 도움 요청과 119 신고, 가슴 압박, 회복 자세, 호흡 확인, 반응 확인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과 119 신고,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 4. 반응 확인, 가슴 압박, 호흡 확인, 회복 자세, 도움 요청과 119 신고 5. 반응 확인, 도움 요청과 119 신고, 가슴 압박, 회복 자세, 호흡 확인 정답 3번이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요. 도움 요청과 119 신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주변 사람이 없으면 직접 신고하면서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 압박과 회복 자세의 순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옳은 방법은 1. 패드는 대상자의 몸에 총 3개 부착한다. 2. 충전이 완료되면 대상자의 몸을 붙잡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3.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충전기를 연결한다. 4. 전원 켜기, 헤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순으로 사용한다. 5. 전기 충격이 전달되면 1분 후에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정답은 4번인데요. 패드는 대상자의 몸에 2개 부착하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모두 물러나게 한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스스로 에너지 충전을 하기 때문에 연결할 필요가 없고요. 전기 충격이 전달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은 전원이 패배해서 분석했더니 충격적이었다.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상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를 풀어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